적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안 적어도 되겠고요. 1번 아래쪽에 적을게요. 1번에 적을 게 그렇게 많진 않아서 1번 아래쪽에 등비급수. 그러니까 우리가 급수가 어떤 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걸 급수라고 했죠. 맞죠? 개념 잊지 마시고. 근데 어떤 수열? 등비수열. 그래서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을 한번 정의해 볼게요. 일반적인 등비수열. 그러면 첫 번째 항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n-1 거듭 제곱. 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알고 있나요? 이거든요. 이거는 말로만 할게요. 주어진 등비 급수 말고 등비 수열 AN이 수렴하려면 첫째 항이 A니까 A가 0이거나 아니면 A가 0이 아니라고 하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 이하다예요. 알겠죠? 까먹을 수 없어요. 다시 적을게요. 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쌤이 계속 복습으로 적어 드리는 거는 정말 중요해서 적어 드리는 거니까 그냥 적어 놓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첫째 항이 A인데 그게 0이거나 아니면 또는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이하, 마이너스 1 초과 1 이하면 주어진 등비 수열은 수렴한다 입니다. 근데 우리 등비 급수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등비 급수는 주어진 등비 수열을 이용할게요.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즉 첫 번째 항부터 무한히 더한다라는 개념이고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거듭 제곱. 자, 이 녀석은 우리가 급수의 수렴을 보려면 부분합을 구해서 부분합이 이제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부분합을 구해서 그 n이라는 녀석을 무한대로 보내보는 이 두 단계라고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게 등비급수든 다른 수열에 다 적용되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얘도 바로 적을게요. n을 극한을 보낼 건데 누구를? 부분합을. 우리가 부분합은 sn이라고 했던 거. 그러면 우리 등비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우리 n번째 항까지니까 n제곱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수렴하냐 발산하냐, 특히 이제 수렴하면 수렴 값을 구하는 게 그 급수의 값을 구하는 건데, 여기 아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봤듯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는 우리가 수렴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등비 급수가 수렴하려면 적용되는 n이 적용되는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런 공식을 썼다라는 거는 R이 공비가 1이 아니다를 가정하고 들어온 건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수렴하려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돼요. 맞죠? 1이 아님을 가정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되겠죠. 이렇게 옆에다 적을게요. 그래서 등비급수 수렴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다. 공비에 대한 얘기였고,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처럼 만약에 이 급수의 첫 번째 항이 0이면 0을 무한히 더해도 0이니까 수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0이다도 여기 이제 추가되어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하나 외우고 있는 거는 뭐냐? 이렇게 되면 R의 n제곱은 수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0으로 수렴할 거거든요. 따라서 이 급수의 수렴 값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이제 외우자고 했던 겁니다. 이 흐름, 그래서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비교할 거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단 하나 차이. 1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야. 명훈아 맞지? 1이 언제 들어가? 명훈아 1이 언제 들어가? 수렴 조건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있고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있지 않니? 1은 누구한테 들어가? 수열에, 그렇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들어간다. 이 정도만 차이를 보셔도 이거 기억이 날 거란 말이야.
자, 어쨌든 이제 우리 활용 부분은 이거를 계속 도출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빨리빨리 해결을 해보자라는 건데 여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제 다음 뭐 등비급수의 수렴값을 구하세요는 이미 수렴값이 존재한다. 즉 수렴한다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식 그냥 다 때려 박으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나요? 다음 이제 급수가 등비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수렴한다고 판단되면 공식 써먹자고 했죠. 이게 사실은 좀 꼼꼼하게 푸는 방법이에요. 그냥 다짜고짜 공식 적용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수렴값을 구하는 이런 쌤이 7문제 준비해 왔는데 이런 문제들은 다 수렴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공식만 잘 적용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개념 원리 할 때는 뭐 좌표 찾기도 해봤고 길이 찾기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오늘 쌤이 이제 들고 온 거는 그 최종골을 얘기를 하고자 이걸 들고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개념 원리는 잠깐만 보고 올게. 좀 덜 복잡한 거 없나? 요거 풀어본 분들은 질문할 건데 요거 잠깐만 볼게요. 단순하게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비교하면 뭐 히타고리하게 생긴 거 있잖아, 그지? 여기 하나 있지, 하나. 두 번째 그림 가면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은 얘랑 똑같은 그림이야. 그럼 여기서 추가된 거는 얘 하나인 거야. 그치? 그럼 개수로 따지면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그 다음 똑같은 작업에도 또 하나씩이야. 그러니까 개수가 유지되죠. 그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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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 크기가 줄어가면서. 그런데 쌤이 나눠드린 이 자료를 보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삼각형이 있고 얘 하는 작업은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을 4등분해서 하얀색 부분을 잘라낸다. 요 액션을 하고 있거든. 문제 읽어보면 뭐 그런 내용인데 두 번째로 가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색깔 칠해져 있던 녀석을 다시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요렇게 하나를 보면 4등분해서 가운데를 잘라서 버려. 근데 얘가 두 번째 단계라고 돼. 2단계에 있는 데가 이런 게 몇 개가 있냐면 요렇게 세 개가 존재해요. 그쵸? 그러면 뭐 크기는 고려하지 말고 개수만 따져본다고 생각해봐. 여기는 흰색 삼각형이 이제 거꾸로 이렇게 붙어있는 나머지가 색깔로 칠해져 있는 둘러싸이는 삼각형이 하나지. 요런 모양을 가지는 게 여기는 몇 개가 있냐면 선생님이 빨간색 친 것처럼 하나, 둘, 세 개가 돼. 여기는 몇 개 있니? 그런 게. 하나, 둘, 셋. 그게 세 덩어리가 9개가 돼. 개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늘어나고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풀 이런 문제들은 개수가 뭐 하나 늘어났다가 두 개 늘어났다가 10개 늘어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요. 여기는 지금 일정한 비율이 얼마인 거야? 3개씩, 3배씩, 3배씩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쌤이 준비한 7문제는 다 이런 형태를 띠는 등비급수 문제가 되겠다. 문제 형태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쌤이 지난 시간에 적어줬던 거 한 번만 더 적고 갈게요. 등비급수 문제 풀 때 쌤이 뭘 이용하라 그랬냐면 닮은 비 이용하라 그랬거든. 닮은 비는 곧 길이 비죠. 닮은 도형의 뭐 원이면 반지름의 길이 비, 삼각형이면 한 변에 대응하는 길이 비, 어쨌든 길이 비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둘레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길이 비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 지금 7문제 전부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어. 그래서 닮은 비, 길이 비를 이용해서 넓이 비를 구하자.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럼 넓이 비는 길이 비를 제곱한다. 이렇게 적어 드렸었고요. 마지막이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개수도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면 개수 비까지 반영을 해서 결국은 얘네들이 뭐가 되느냐? 요거 조합이 공비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내용 모르고 첫 번째 넓이 구하고 두 번째 넓이 구해가지고 공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여기 4란 얘기죠, 그죠? 4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중점을 연결하여, 중점 연결했으니까 4를 반띵하면 되겠네요. 오려낸대요. 누구? 하얀색 부분을. 지금 하얀색 부분 오려낸 거야. 또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데 남아있는 삼각형에 대해서도
지금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거든.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대요? 또 똑같은 작업으로 중점 연결해서 삼각형 쭉쭉 잘라낸 다음에 가운데 걸 착 오려낸대요. 요런 작업들을 한없이 반복한다. 즉 무한히 반복할 때 오려낸 삼각형의 넓이 합은 오려낸 삼각형이니까 뭡니까? 하얀색 부분의 넓이를 다 가져와서 더해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색깔을 그걸 다시 표현해 볼게요. 1단계에서 가져올 넓이는 요 녀석입니다. 구해야 돼, 요거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할 거는 지금 첫 번째 그림에 있던 요 녀석 변화가 없죠. 얘 그대로지. 얘는 그대로 더할 거고 그 다음에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입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S1번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구해야 될 거 S1번. 그러면 여기가 S1이겠지, 그지? 똑같은 게 있으니까. 요거는 계산해놨으니까 건드리진 않을 거고 누구를 할 거냐면 그 외에 요 녀석, 요 녀석, 요렇게 요 세 개를 요 세 개를 S2라고 할게요. 결국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더하기 쭉쭉쭉 무한히 이렇게 돼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이거 왠지 등비급수 문제 같은데 공비 한번 구해보자고. 자, 첫 번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S1이라는 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쌤이 위에서 한 줄 파란색 적어준 대로 가는 게 얼마나 수월한 건지 그거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S1은 첫 번째 있는 그림에서 오려낸 넓이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진 정삼각형의 넓이는 공식처럼 외워놓으라고 했죠.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제곱. 요게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4일 때 넓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4등분한 거 중에 하얀색 부분 넓이 한 등분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 4 약분돼서 루트 3. 첫 번째 그 오려낸 색종이 넓이가 루트 3이다. 그러면 두 번째 넓이 구하러 가보자고요. 자, 두 번째 그림에서는 S1은 원래 있던 거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건 그 나머지 요 세 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를 일단 쳐다봐. 위에 거 하나 쳐다본 다음에 얘 넓이가 얼만데 아까 구해놨잖아. 바로 위에 있는 거랑 똑같죠? 왜? 첫 번째 그림에 이거나 넓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루트 3이라는 넓이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 어떻게 하면 돼? 4등분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S1이라는 걸 이제 참고해서 그 넓이 하나의 넓이가 루트 3이었으니까 그거를 4등분한 거 중에 하나를 들고 오면 돼. 그냥 삼각형 넓이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개나 존재하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두 번째 넓이 구할 때는 일부러 괄호를 칠게요. 그것에 세 개가 있어.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계산하면 4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사실은 이 도형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구하니까 정확히 뭐가 보여요? 몇 배를 했다라는 게 보이지. 맞죠? 그래서 몇 배? 4분의 3배를 한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겠니? 공비가 되겠지. 조금 미심쩍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거 구하면 돼.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구하는 뭐 신용만 잠깐 해볼게요. 세 번째 거 어떻게 구해? 세 번째 거는 지금 구하자고 하는 건 요거거든요. 요게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그게 세 덩어리 9개가 있는 거예요. 곱하기 9 하면 되거든. 맞죠? 그러면 그 앞에 있던 넓이 아까 요거 구한 게 S2였는데 하나짜리 그걸 가져와서 그것에 4분의 3배를 해서 곱하기 9배 이렇게 하면 여기 넓이 다 구하는 거거든. 그게 S3이라고 하면 돼. 근데 계산해보면 결국은 4분의 3이 곱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하기 싫지, 그지? S3을 구하려면 엄청 숫자가 이제 작아질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4분의 3이 공비니까
첫째 항이 루트 3이고 4분의 3이 공비인데 아까 우리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만족하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범위에 들어있는 공비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 무수히 더하라 그랬으니까 이 합은 넓이의 합은 우리 알고 있는 공식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것도 분모 분자에 4를 곱하면 분모는 4 빼기 3, 1 생략. 분자도 4 곱할 거니까 4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도형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쌤이 지난 시간에 당부했듯이 이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풀지 마시라고 했어요. 단순한 문제도 우리가 위에 쌤이 적어놨던 것처럼 길이비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려면 길이비 제곱하고 개수가 늘어나면 개수비까지 반영해서 공비를 바로 찾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란 얘기야. 물론 첫 번째 항은 모든 등비급수 문제는 첫 번째 항이 있어야 돼. 이거는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비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첫 번째 항 구하는 게 어려운 문제들이야. 풀다 보면.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위에 구해놨듯이 루트 3입니다. 이거 그대로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공비를 구하는 첫 번째가 닮은 비를 구하는 거거든? 요거 잘 봐봐. 단계별로 넘어갈 때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요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아까는 요 넓이 구하고 두 번째 나머지 넓이 구해가지고 비율을 찾았다면 이제는 닮은 비로 갈 건데 이거를 보고 해도 되지만 얘를 담고 있는 조금 더 간결한 길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얘를 담고 있는 전체 이만한 삼각형을 봐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어차피 닮은 비를 찾을 거니까 그 도형을 직접 봐도 되고 걔를 품고 있는 더 큰 도형을 봐도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같은 비율로 줄어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는 지금 S1을 품고 있는 이 삼각형을 볼게요. 품고 있는 삼각형.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가 구할 S2의 하나의 삼각형을 품고 있는 삼각형이 요 놈이지. 얘네 둘을 비교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봐봐. 얘는 한 변의 길이가 4였어.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지? 2지. 적어 놓을게요. 2란 말이야. 중점 연결했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2야. 그럼 얘네들은 닮은 비가 얼마죠? 4대 2. 2대 1. 맞죠?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야. 여기다 적을게요. 비례식 또는 비율로 적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수로 적을 겁니다. 근데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구할 녀석을 품고 있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였어. 그런데 그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니까 내가 구할 녀석을 품고 있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2가 됐어. 얼마 곱한 거예요? 2분의 1 곱한 거지. 절반 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쳐다보고 길이를 쳐다보고 우리는 닮은 비, 앞으로는 길이비라고 쓸게요. 길이비를 4대 2 또는 2대 1 이렇게 쓰지 말고요.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분수로 쓰자고. 아까 얼마 곱했냐고 물어봤던 거 그거야. 그러면 2분의 1 곱했어요. 또는 간단하게는 첫 번째 있던 걸 분모로 갖다 놓고 두 번째 있던 걸 분자로 갖다 놓으면 이게 곧 우리가 찾는 비율이 되더라. 괜찮나요? 길이는 절반씩 줄어드는구나. 그런데 이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넓이들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넓이비를 구해요. 넓이비. 그럼 넓이비는 길이비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런데 마지막이야. 쌤이 오늘 자료는 이것 때문에 들고 왔다 그랬으니까. 개수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나요? 예요. 개수. 크기 보지 마시고 개수만 보자라는 얘기야. 개수. 그림으로 갈게. 짠. 1단계와 2단계를 놓고 보면 첫 번째는 이 보라색이 하나지. 여기는 3개지. 몇 배? 3배. 여기는 9개. 또 3배. 그러니까 크기 떠나서 개수만 따진다라고 했을 때 개수는 3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쓰는 숫자는 몇 배를 했다는 의미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넓이를 구하면서 개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요만큼이 우리가 찾는 공비에 기여하는 녀석이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비를 R이라고 할게요. 공비는 곱하면 되겠죠. 4분의 3 이렇게 되더라. 이게 도형이 복잡할수록 이렇게 하셔야만 해요. 알겠죠? 아까처럼 첫 번째, 두 번째 구해서 비율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럼 아까 찾았던 공비랑 똑같지, 그지? 괜찮나요? 요렇게 하는 거다. 요렇게. 그래서 결론은 똑같아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을 구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런 뼈대를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하란 얘기인데, 그래서 공비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어차피 닮은 도형들도 보이고 개수가 어떻게 늘어나는지도 보이니까. 근데 문제는 첫 번째 항 찾는 게 사실은 조금 번거롭습니다. 문제 해석만 하고 좀 뒤에 거 풀어볼 만한 거, 좀 복잡해 보이는데 좀 간단하게 풀리는 거, 그런 거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가 거의 모의고사에, 다 모의고사 문제인데 반 페이지를 다 차지해요. 문제가 엄청 길어. 근데 사실은 포인트는 이제 몇 배가 되고 있냐, 요런들, 길이가 얼마냐, 몇 배가 되고 있냐, 요것만 잘 보시면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볼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그러면 숫자가 만약에 없으면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여기 그림에는 2라고 돼 있네, 그치? 그 다음에 이거를 4등분해요. 위에 설명이 그래. 4등분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부채꼴로 봐서 이렇게 반지름 얼마니? 요거 절반이니까 1이겠죠, 그죠? 그것에 90도짜리 부채꼴, 이쪽도 부채꼴 이렇게 했대. 그래서 여기 색깔 칠한 부분을 얘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잘라낸다라고 했어요. 어두운 부분, 색깔 칠한 부분을 잘라냈대. 버렸어. 그 다음에 그러면 남아있는 데를 잠깐 체크를 해보면 남아있는 곳이 이제 흰색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남아있는 건데 두 번째 단계에서 그 남은 부분에서 두 가지만, 이쪽 부분 온전히 지금 잘려있지 않은 여기 두 가지에서 방금 했던 걸 또 한대요. 4등분해서 부채꼴 그려서 나머지 부분 버린대.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잘라내고 남은 도형을 보는 거야, 지금. 남은 도형을 본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n번째 얻은 도형을 tn이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있던 요 녀석들과 두 번째 요 녀석들이 생겼어, 그지? 어두운 부분을 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단계에 있던 애들, 버린 애들, 어두운 부분에다가 또 똑같은 작업을 하고 어두운 부분이 생겼어. 그러니까 잘라내는 부분이 어두운 부분인데 이거를 n번째 하면 엄청 복잡한 녀석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넓이를 SN, 여기 있는 넓이를 이제 구할 건데 그거를 무한히 보내보래. 결국은 뭐야? 여기 어두운 부분을 다 잘라내고 남은 넓이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겠니? 그러니까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다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 문제는 포커스가 어두운 부분이 있겠죠. 형태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번 풀었던 거랑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이게 답을 구하는 방식만 마지막엔 달라요. 무슨 얘기냐? 어두운 부분이 우리가 잘라낼 부분이니까 어두운 부분이 등비급수를 이룰 거야 해서 어두운 부분을 구해요. 급수값을 구해. 그러면 우리는 흰색 부분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 집합처럼 생각하면 여집합 구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있던 여기 전체 넓이 4짜리잖아, 그지? 4에서 어두운 부분 급수값을 빼면 되겠다. 야. 방향은 그렇게 잡으면 돼요. 맞죠? 그럼 이제 파갈 건 이거죠. 어두운 부분을 구하려고 하는데 뭐 첫 번째 거는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여기 어두운 부분. 그러면 요거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니까 넓이가 1이겠죠. 그리고 요 부채꼴이 한 변의 길이 1인 90도짜리 중심각을 가지는 부채꼴이니까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1에서 4분의 파이를 뺀 다음에 2배 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지.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 때 또 구할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조금 전처럼. 어두운 부분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 도형 중에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녀석이잖아요. 그죠?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 그럼 모든 정다각형은 닮은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작업하는 녀석은 이 녀석이란 말이야.
요놈. 맞지? 그러면 얘네 둘의 길이 관계를 따져보면 얘 1이거든. 맞죠? 와,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길이 b는 2가 1이 됐어. 길이 b 얼마라고 쓰면 돼? 효경아? 2가 1이 되면? 분모를 첫 번째 있는 걸 분모로 두 번째 있는 걸 분자로 가면 이렇게 된다고요. 길이는 2분의 1씩. 괜찮죠? 그런데 우리는 넓이를 구할 거니까 넓이 b는 그것의 제곱 4분의 1. 여기까지가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쪽에도 하나 더 있지. 개수는 2배씩 되고 있어. 그래서 개수 b는 지금 어두운 곳 보고 있어요. 개수 b는 2배씩이야. 따라서 우리는 넓이를 구하는데 개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 공비 r은 4분의 1 곱하기 2예요. 즉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T1에 있는 넓이를 구하고 T2에서 여기 조그만 색깔들 요거 어두운 거 칠한 조그만 애들 요거를 구해가지고 공비를 찾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워진다는 얘기야. 물론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공비가 2분의 1이잖아. 수렴 조건 만족하잖아.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하면 뭘 구하는 거죠?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죠. 선생님 약간 뭐라고 했니? 어두운 부분은 잘라낼 녀석들이니까 맨 처음에 있던 전체 넓이 4에서 우리 어두운 부분의 급수 결과를 뺀다. 이렇게 이제 답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답은 한번 찾아보시면 다 왔네. 그냥 하자잉. 어두운 부분을 먼저 구합시다. 그럼 이제 바로 갈게요. 어두운 부분은 급수는 1 빼기 공비, 공비가 지금 아까 2분의 1이었죠.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첫째 항을 아까 말로만 설명했네. 위에 돌아갈게요. 첫 번째 그림에 있는 어두운 부분이 첫째 항이거든요. 그것을 S1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위에서 넓이 S1, S2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러면 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넓이 1에서 90도짜리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부채꼴을 빼면 되죠. 4분의 파이. 근데 그게 오른쪽 위 왼쪽 아래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2 빼기 2분의 파이. 이게 이제 첫째 항 되겠다. 다 구했어. 그래서 몇 줄 안 되잖아 풀이 자체가. 그래서 다시 어두운 부분의 넓이 합은 급수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모 분자의 2를 곱하면 분모는 1 생략 분자의 2를 곱하면 4 빼기 파이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잘라낼 부분의 넓이를 구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맨 처음에 있던 한 변의 길이가 2인 사각형 정사각형 넓이는 4에서 잘라낼 부분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냅다 빼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느낌이란 얘기야. 알겠죠? 그냥 설명만 하려고 그랬는데 다 풀어버렸네. 자, 뒤로 3, 4, 5, 6, 7 그림만 일단 한번 훑어봐봐요. 3, 4, 5, 6, 7 되게 하기 싫게 생겼지? 이거 뭐 어떻게 하기 싫게 생겼잖아, 그지? 근데 이런 문제일수록 쌤이 아까 알려준 그 길이 b, 넓이 b, 개수 b로 가야 됩니다. 못 구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못 구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죠. 짠. 이제 목표가 있는 거야.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무한히 여기 네 번째 그림만 봐도 제일 큰 녀석은 R1에 있던 요 녀석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어있는 녀석이 여기 있는 거고 세 번째 있는 게 그 나머지 있는 거니까 앞에 그림이 계속 쌓이는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묻는 건 결국은 Rn을 구하는데 거기 있는 넓이에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겠니? 이걸 묻는 거거든. 등비급수 문제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표는 두 가지야. 첫 번째 공비, 두 번째 첫째 항 구하는 거거든. 보통 우리가 이제 닮은 비, 길이 비를 구하면서 보통은 첫째 항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길이들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공비부터 할게요. 간단한 거니까. 공비부터 가는데 그러면 어떤 변화를 이루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서 사각형 넓이를 구해서 내가 해결할래. 그게 아니라 걔를 담고 있는 즉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쳐다보면 두 번째 그림에서는 누굴 쳐다보면 돼요? 얘를 줄여놓은 정사각형을 담고 있는 삼각형을 쳐다보면 되겠죠. 어차피 작업이 똑같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정사각형 넓이 구해가지고 비율이 얼마다 그게 공비야 라고 해도 되지만 그거 찾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닮은 비로 가자라는 얘기였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결국은 닮은 비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을, 자, 여기 높이 미변 다 똑같으니까 얘의 높이를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 이쪽에도 높이 대응하는 게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그죠? 또는 얘의 빗변을 대응시키고 싶어. 그럼 얘는 누구야? 이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길이를 누구로 비교할 거냐를 설정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정사각형 안쪽에 들어있는 게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다 똑같을 거거든.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둔다 그러면 그거는 요 녀석이기도 해. 맞죠?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비교할 그림이 딱 보이죠? 이게 그냥 x인 거잖아, 그지? 와, 그러면 x만 찾으면 누구랑 비교하면 돼요? 요 녀석이랑 비교하면 되지. 대응 관계에 있는 녀석이니까. 괜찮나요?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그림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두면 여기도 x가 되는데 이 그림의 특징이 있겠죠. 괜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준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 봐봐. 얘가 직각이고 여기가 45도겠죠. 그럼 여기로 돌아와. 얘 어차피 정사각형 여기 직각이거든. 여기 45도거든. 얘도 45도겠죠. 그러니까 닮은 도형이라고.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1대1의 비율을 가지니까 이쪽도 x, 이쪽도 x. 그렇다면 여기도 x. 이렇게 되겠죠. 짠! 그러면 주어진 길이를 활용할 수 있어요. 왜? 이제 길이 관계 색깔을 바꿀게요. 첫 번째 그림으로 다시 돌아오면 루트 2, 루트 2, 빗변은 1대1 대 루트 2니까 루트 2를 곱하면 여기는 2의 길이가 되겠죠. 짠! 그쵸?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 표현해 놓은 x 3개를 더한 게 2가 되는 거거든. 맞죠? x 3개를 더하는 게 2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x는 2를 3등분한 3분의 2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이걸 찾는 순간 뭘 찾게 되는 거냐면 봐봐. 이제 여기가 3분의 2 또는 여기가 3분의 2인데 빨간색 표시했던 이거가 뭘 찾으려고? 닮은 비를 찾기 위한 도형이었거든.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한번 써보죠. 첫 번째 그림에서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였는데 두 번째로 가니까 3분의 2가 된 거야. 이렇게. 닮은 비를 찾는 두 도형의 길이를 표현해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길이 비로 나타낸다면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앞에 있는 걸 분모, 뒤에 있는 걸 분자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3분의 2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그러면 3 루트 2분의 2고 2랑 루트 2 약분하면 3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근데 넓이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넓이 비로 넘어갑니다. 넓이 비는 길이 비의 제곱이니까 9분의 2. 그래서 실질적으로 봐봐. 9분의 2의 넓이 비가 나왔는데 첫 번째 구하는 요 넓이는 얼추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이게 간단한 도형이니까 구할 수 있어. x 구하겠지, 그지? 그럼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이거랑 이거 넓이를 더해서 두 번째 넓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구하는 게 좀 복잡해져. 이거 구하는 것도 x를 찾았어야 되는데 여기는 또 뭐 이만큼 또 찾아야 되거든. 물론 같은 작업 시간이 많으면 같은 작업해서 찾으면 되죠. 근데 그 숫자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이게 왜 분수로 나오기도 하고 여기는 무리수로 나오니까 어려울 뿐더러 어렵지. 그래서 그렇게 찾지 말고 이렇게 찾으시라고요. 됐다. 그러면 이제 개수는 늘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까 잠깐 봤지만 얘는 하나였다가 얘네들이 작업을 한번 하니까 2배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가니까 얘네는 2개였는데 2개, 2개, 4개가 됐어. 어때? 개수가 2배씩 늘어나. 그래서 개수 B는 2배라고 적어주면 얘네 둘을 이용해서 공비는
9분의 4에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공비를 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목표 중에 하나 공비 찾는 거 했습니다. 공비 찾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그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쉬워. 그럼 이제 첫째 항을 찾으러 가봅시다. 첫째 항은 우리가 찾는 게 뭐야? 첫 번째 그림에 있는 넓이겠지. 그런데 이거는 너무 좋죠. 왜? x를 구해놨으니까. 그럼 얘는 x제곱이 넓이가 될 거고 아까 x가 3분의 2였으니까 넓이는 9분의 4가 되겠죠. 이게 첫째 항이 되는 거다. 그럼 돌아가서 첫 번째 넓이는 9분의 4고 얘네들이 단계를 거듭함에 따라 넓이가 9분의 4씩으로 줄어드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결론. 수렴 조건을 만족하니까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사실은 이제 요거는 중난이도 문제 정도고 상난이도 문제를 보면 무슨 그림이 이따구로 생겼어 할 정도로 막 심각한 애들이 많아. 근데 그럴수록 방금 그 뼈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5번 넘어가 볼게요. 이런 문제는 쌤이 좋아하는 문제긴 한데 대칭 구조로 있고 막 이런 거. 그림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생겼죠. 얘 이렇게 했대요. 첫 번째 이제 직사각형이 있어요. 가로 길이 4, 세로 길이 2루트가 있는데 여기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놨어. 그럼 대각선의 교점이 있긴 할 텐데 안쪽에 원을 그렸는데 위에 설명이 있는 거야. 원을 어떻게 그렸냐면 요 녀석의 지름이 이 가로 길이의 절반이 되도록 그려놨대요. 맞나? 맞겠지? 여기 있죠. 가로 길이의 2분의 1을 지름분하는 원을 그려놨대요. 그러면 두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직사각형인데 가로 길이 얼마 있을 거고 세로 길이 얼마 있을 텐데 요 놈의 지름이 이 가로 길이의 절반으로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문득 생각이 들죠. 이거는 뭐 구할 수 있겠죠. 얘 절반이 2니까 이거 2거든. 지름이 2니까 반지름이 1이겠지. 그 정도는 찾는데 이제 여기가 고민인 거지. 길이를 직접 찾는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 길이는 어떻게 찾지? 막 이렇게 보조선 그어야 되는 이런 고민이 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첫 번째 그림 원을 담고 있는 녀석을 봐요. 요거. 그럼 두 번째 그림에서 얘랑 비교할 녀석은 요 녀석이겠지.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직접 구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걔를 품고 있는 조금 더 단순한 도형을 쳐다보는 게 좋다고요. 알겠죠? 개수비는 몇 개겠니? 민준아. 그렇지. 개수비는 4야. 왜? 4개로 늘어났잖아. 하나가 있던 게 동그라미 4개 됐잖아. 그치? 4배. 이건 조금 이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을 비교해서 공비만 찾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닮은 길이비, 넓이비, 개수비 해서 공비 찾아오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하죠? 세로로 비교할 거면 이쪽 길이 가져오면 되고 가로 비교할 거면 여기를 가져오면 돼. 맞지? 근데 여기서 팁 하나. 가로, 세로는 아까 구하려고 해도 뭔가 보조선 그리고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뭐 복잡해질 것 같잖아.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얘네 처음에 대각선 긋는다 그랬거든. 이렇게 뿅, 뿅 긋는다 그랬거든. 대각선으로 접근해도 되죠. 어차피 닮은 도형인데 뭘. 자, 그러면 여기서 길이를 한번 나타내 보면 아까 룰이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를 절반한 걸 지름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이 가로 길이의 4의 절반이 2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인 거예요? 1인 거겠지. 와, 그러면 너무 좋아. 첫 장 찾기가 쉽잖아. 이건 뭐야? 반지름의 길이 1인 원의 넓이. 이게 첫 장이 되는 거야. 괜찮죠? 두 번째 그림으로 가면 쌤이 대각선을 그린 이유가 지금 이제 나오는 거죠. 가로, 세로 구하기가 힘든데 얘네들은 결국은 대각선을 일치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들이거든. 대각선 위에 다시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일치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거니까 너무 좋죠? 왜요? 이미 여기 길이가 2인 걸 알거든. 그치? 그리고 우리 처음에 직사각형이 가로 4, 세로 2루트 오면 대각선 길이 찾을 수 있단 말이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각선, 그냥 대각선이라고 할게요.
대각선. 첫 번째 그림의 대각선은 루트 안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4의 제곱 16 더하기 2루트 5의 제곱 20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 이 정도는 복잡한 계산 아니잖아요. 또 다행히도 너무 좋아. 왜? 루트 36 딱딱 떨어지네. 원래 처음에 있던 그림의 대각선이 6의 길이를 가졌어요. 와, 그럼 너무 좋죠. 6의 길인데 어차피 여기는 2일 거고 여기 대각선은 똑같겠네, 그지? 그런데 여기가 2면 다 2겠지 뭐. 전체가 6이니까. 와,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2인 걸 찾았어요. 그러면 굳이 가로 세로로 갈 필요 없이 첫 번째 있는 대각선이 아까 6이었잖아. 그런데 두 번째 있는 대각선이 2였으니까 6의 대각선의 길이가 2가 됐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닮음 도형에서. 그러면 길이 b는 6분의 2라고 쓰고 뭐 간단하게 3분의 1이 되겠죠. 그렇다면 넓이 구할 거니까 넓이 b는 그것의 제곱 b니까 9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의미를 잘 해석하면서 가는 거야. 여기 하나만 봤을 때 여기 들어있는 이 직사각형 넓이는 첫 번째 있는 이 직사각형 넓이의 9분의 1인 거야. 닮은 비가 3분의 1이라서. 그 말은 안에 들어있는 동그란 이 원도 처음에 있는 이 원 넓이의 9분의 1이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런데 여기는 아까 민준이가 잘 얘기했지만 개수가 4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넓이를 구할 때 공비는 9분의 4가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좀 쉽게 하다 보면은 길이비, 넓이비, 개수비를 한 번에 암산도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 그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넓이는 너무 좋죠? 쉽잖아. 이게 원 넓이 구하는 건데 첫 번째 넓이가 지름이 2였으니까 반지름이 1이면 넓이는 파이 r 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S1이라고 할게요. S1 첫 번째 넓이는 파이 이렇게 된다. 따라서 급수 문제 등비급수니까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림이 복잡해도 이 뼈대대로 가면은 해석할 게 많이 없습니다. 알겠죠? 괜찮니? 뭐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개념원리 질문 혹시 챙겨 오신 분들은 지금부터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같이 쭉 풀게요. 옆에 친구 질문이면 같이 봐도 좋겠고요. 자, 꼭 연습 문제가 아니더라도 확인 체크 문제에서 같이 풀고 싶은 것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까지는 여기 풀려 있는 게 지난번에 질문 해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등비급수 쪽에 질문을 선생님이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있으면 그거 나머지 할게요. 나는 문제를 더 풀어봐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그 각자 문제집이나 시험지 풀어보시면 되겠고 지금 나눠드린 그 방금까지 풀었던 등비급수 활용 문제 요 시험지는 월요일까지 다 풀어서 가져오세요. 알겠죠? 안 가져오면 본인 손해야. 자, 문제풀이 시작하면서 53페이지에 질문 있으신 분?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 그냥 각자 자유롭게 푸세요.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 저한테 짠 주세요. 시작. 영훈아 질문 있지? 푼 거 좀 볼까? 쌤한테 노트 못 받은 사람. 노트. 연습 문제 풀 노트. 효영이도 못 받았지? 연습 문제 노트에다 풀어야 되거든? 노트. 연습 문제는 노트에다 푸세요. 알겠죠? 어디 가는데? 뭔데? 어디 가는데? 알았어. 잠 좀 깨고 와. 윤준아, 공부 시작했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하려고? 어? 이번 주말 고비다잉 그러면. 고비라고 이번 주말 안 해오면 어떻게 돼? 이 뒤에 지금 계속 쌓이는데 이제 문제를 푸는 건 나중이야. 개념 정리 먼저 해. 알았지? 벌써 다른 개념 들어간단 말이야. 자, 강의도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효경아, 공부 어디까지 했니? 응. 그 개념은 다 봤어? 수행평가는 끝났니? 아니 세트는 끝났어? 언제까지?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 민준아 개념 막히는 것도 질문해도 돼?